지난해 저희 사건반장에서 한 차례 전해드렸던 사건입니다. 놀이터에서 놀던 10살 초등학생에게 또래 초등학생이 다가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중증 화상을 입게 된 사건. 당시 가해 아동 부모의 적반하장 발언이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했죠. 어른들은 책임 없어요? 애들 방치해놓고 사고 났으니까 다 아니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면 그렇게 방치해요 그 사이에? 애들끼리 놀다가 집에 따로 이 사건 결국 가해 아동의 전학으로 결론이 났었는데요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가해 아동 부모가 교육청과 법원에 강제 전학 못 가겠다, 우리 아이 다시 그 학교에 보내겠다며 행정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. 가해 아동의 부모는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? 자, 저희가 이제 9개월 전에 이 사건을 한번 전해드렸었습니다. 9개월 전 저도 가물가물해서 일단 내용부터 정리하고 갈까요? 네, 지난해 5월에요. 서울 대치동 한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이 10살 정도 되는 또래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다가가더니 그 구부린 등에 뜨거운 물을 부은 겁니다. 이 가해 아이는 이 뜨거운 물을요, 인근의 헬스장에 지금... 있는 정수기에서 지금... 저렇게 뜨거운 물을 받아와서는 등에 부은 겁니다. 이것 때문에 이 피해 아이는 등의 절반이 넘게 3분의 2에 달하는 넓이였다고 하는데요. 중증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가해 학생의 부모는 사건 발생 뒤에 이거 사고로 그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 피해 학생이 입원해 있는 동안 문자로 사과 메시지를 전하긴 했는데 이 뜨거운 물 부었다는 점, 이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이후에 오히려 이 가해자 부모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때렸다면서 거짓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. 이 학폭위 신고 이후에도요, 앞서 들으신 것처럼 어른들은 책임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위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이 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 결정이 내려졌고요. 이 가해 학생이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이 아이가 그때 일단 바닥에 뭐가 이렇게 지나가더래요. 벌레인가 뭐 이런 게 지나가길래 신기하다 하면서 그걸 보려고 저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있는 틈에 헬스장에서 담아온 정수기 뜨거운 물을 그냥 무방비 상태인 아이한테 저렇게 하니까 애가 지금 막 뜨거워가지고 경기가 난 거예요 지금. 예? 야, 진짜 그래서 저 아이의 3분의 2, 등 3분의 2가 중증 화상 진단을 받았어요. 자, 그런데 당시 이 학폭위 상황도 지금 전해졌죠. 그렇죠. 학폭위가 열릴 수밖에 없겠죠. 이제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. 학폭위 당시에 이제 이 학폭위 위원들이 이 실수 부분을 가장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. 이 CCTV에 지금 나와 있다. 저게 어떻게 실수냐. 일부러 지금 붙는 게 보이는데 왜 실수냐라고 부모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. 다만 이 아이의, 가해 아이의 부모, 가해 아동의 부모 같은 경우는 아이의 시각으로 보면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아이가 그 물을 온수인지를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긴 아닌데 예. 여러 가지 이유, 물을 좀 튀는 것도 물을 튀어서 튄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, 그렇지만 이게 막 CCTV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학폭위 위원들은 누가 봐도 저거는 고의인데 어떻게 가실이라 하느냐라고 이 학폭위 상황에서 분쟁이 됐던 부분입니다. 저희가 9개월 전 이 사안을 방송했을 때 그때도 이제 박 변호사님 나오셨었는데 그때 가해 학생의 부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뜨거운 물을 갖고 가다가 뭐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실수로 이렇게.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. 영상 보면 저게 전혀 실수로 아니잖아요. 넘어져서 한 게 아니잖아요. 전혀 아니잖아요. 예. 자, 일단 CCTV가 있습니다. 영상 다 보셨어요. 자, 뿌리는 행위 또 이거 다 지금 보셨잖아요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 가해 학생 부모가 퇴원한 날, 그러니까 이 피해 학생이 퇴원한 날 했던 그 발언이 정말 이 피해 학생 부모님 이 가슴에 정말 비수가 돼서 꽂혔어요. 그렇습니다. 그 발언이 사실은 비수가 되고 가슴이 오빠는 행위를 했는데요. 사실은 그 피해 학생이 태어나는 날 약간 부모끼리 언쟁이 있었습니다. 언쟁이 있었는데 가해 학생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, 아니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면 그렇게 방치해요? 애들끼리 놀다가 다친 것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말은 사실 2차 가해나 비슷한 건데, 어찌됐든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 부모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. 예. 아이고, 애 관리를 똑바로 했어야지. 당신네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.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. 피해 학생의 부모님한테. 딱 여기만 들으면 이 적반하장이라는 생각 안 드시겠어요?
자,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성 없는 패밀리입니다. 자,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피해 학생의 부모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. 자기들은 강제 전학 됐는데 교육청 상대로 이걸 취소해달라. 자기 억울하다 이거죠. 왜 내가 강제 전학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.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이제 바로 기각했죠. 안 된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행정소송을 한다는 거예요. 나중에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목표래요. 그러면 저희는 얼마나 불안해요. 이게 취소가 되면 너무 애가 지금도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고 지금 레이저 치료도 하다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할 행동이 아니죠. 어른으로서. 아, 그러니까 이제 그 학폭 이게 인정이 돼가지고 전학을 갔어요, 강제로. 자, 근데 다시 오겠다고 또 지금 저러고 있다는 거잖아요. 사실 이 법무법인 측에서 있는 이야기부터 시청자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법무법인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학교가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데예요. 그러니까 교육열이 높은 데에서 다른 데로 전학을 가면 그 전학 갖는 곳에서는 그 어린 아이, 그 초등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.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것이고, 두 번째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3학년이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학폭위가 17조 나와 있죠. 17조 1호 이제 9호나 1호의 그쪽에 보면 전학 처분이 있는데 전학이 가장 강력한 처분이니까 강력한 처분은 가장 너무나 강력한 처분이다.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꼭 누가 데자뷰 되지 않나요? 뭐 그때 우리나라의 국수본에 지원했던 그 사람의 아들이 아마 이런 사건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갑론을박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. 그 학교에서 말한 전학 처분에 대해서 교육청에게 행정 신청을 했고 그럼 법원이 기각하자 이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거죠. 다시금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원 학교로 돌아오게끔 해달라. 즉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게 대치동이에요, 대치동. 그렇죠, 대치동. 대치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교육특구 1번지 대치동. 네. 아, 그러니까 우리 애도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좀 강제 전학을 당했지만 아, 우리 애 대치동에서 교육시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그렇죠.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강구를 한 겁니다. 학폭 결정이 이제 강제 전학 가장 중한 처분인데요. 그것을 이제 뒤집거나 아니면 정지시키기 위해서 행정 심판도 할 수 있고 행정 심판이 또 기각이 되면 행정 소송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행정 심판, 행정 소송 더 나아가서 이 피해자한테 맞학폭 신고까지 합니다. 니도 우리 애도 좀 맞았다. 너도 학폭한 거 아니냐 신고를 하고 또 그 관련해서 행정 심판하고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. 자, 검찰에 송치가 되기 이틀 전에야 그 피해 학생 측에 사과문을 보냈다고 해요. 저희가 이 가해 학생 필체를 그대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토시 하나 안 빼고 CG로 재구성을 해봤는데요. 자, 한번 좀 보여주시죠. 자, 승 의원님. 네네. 저거 어떻게 보십니까? 제일 처음에 안녕, 잘 지냈니, 잘 지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처음에 자기가 했는 행동에 대한 반성이 있는 게 아니죠. 뜨거운 물을 붓고 너를 아프게 한 것 정말 미안해. 너가 그렇게 크게 다칠 줄을 몰랐다. 그럼 뜨거운 물을 붓는 그 행동이 고의라는 걸 저 단어에서는 나타내는 부분이고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데 뒤에 있는 말이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너를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더 장난치고 싶었나 봐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 피해 아동 물론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서 그 아동에 대해서 제가 뭐 특히 비난이라는 건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아동의 입장에서는 뜨거운 물을 붓는 게 그냥 장난의 하나의 영역이라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좀 들었어요. 하여튼 저 사과문은 제가 봐도 좀 불편한 사과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. 아니, 저 사과문 그 애가 그냥 썼겠습니까? 부모님이 또 옆에서 조언을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쓰지 않게 했었어야죠. 예? 그렇죠. 뭐 변호사가 또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. 사실은 전문가가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진심이 담겨진 사과문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 소송, 이 법이라는 게 나쁘게 자꾸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. 뭐 이건 결론을 아직 지켜봐야 되지만 나쁘게 혹시 피해 학생들한테 2차 피해, 3차 피해를 좀 가해를 가하는 게 아닌가
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. 자,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. 피해 학생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, 지금. 네, 이 피해 학생 어머니에 따르면요, 이 가해 학생이 이번 사건 이전에도 4명의 아이에게 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만 이 가해 아동에게 학생 때문에 이 피해본 아이가 총 5명인 건데요. 당장 이 사건 2주 전에도 굉장히 좀 심한 학폭이 있었는데 목이 졸리는 뭐 그런 폭행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당시에 증거가 부족했고 당시에도 가해 학생 어머니가 욕설을 하고 좀 상당히 격하게 반응을 하는 바람에 결국 그때 당시에 그 다른 피해 학생은 3개월 동안 학교에 못 나오다가 결국 전학을 갔다고 합니다. 자, 지금 그때 그 뜨거운 물을 몸으로 받아냈던 그 피해 학생의 그 당시 직후의 모습. 애가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합니다. 예? 자, 이 피해 학생은 현재 레이저 치료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치료도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. 예. 또 이걸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가해 학생 그리고 가해 학생 측 부모님께서는 아니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일방적으로 저 피해자 측 얘기만 전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정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저희 사건반장으로 연락 주십시오. 반론권 충분히 보장해 드릴게요. 가족 여러분,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여기.